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나왔죠.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 번호가 326-036번이고요. 030번이죠. 자, 일단은 빅파마에 밀리고요. 벤처에 치이고, SK바이오팜 후속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고요. 여기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SK바이오팜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했죠? 세노바메이트랑 스노시라는 무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흑자 기반을 마련해 SK바이오팜은 미래 먹거리가 취약하고 후보 물질이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회사가 공개한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은 8개다. 중요 3개 파이프라인이 세노바메이트를 비롯해서 솔리안 페트롤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다. 나머지는 독성 연구 등 임상 초기 단계이고요. 솔리안 페트롤 같은 경우는 스노시라고 우리가 좀 부르고 있습니다. 기명증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나왔죠. 업계에서는 이 치료제를 블루오션 시장 약물에 평가하고 있고요. 세노바메이트에 이어서 회사를 이끌어갈 간판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위탁 판매 중인 유럽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한국, 일본, 중국도 직판 준비를 하고 있죠. 흑자로 전환된 1분기 실적은 미국 매출 판매보다는 유럽 판매 허가 마일스톤에 힘입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노바메이트의 1분기 미국 처방수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14,800건 정도로 매출은 116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안팎으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실적 당초 목표에는 미달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환자가 적어졌던 탓도 있지만 아직 마케팅이 역부족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대면 영업이 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과 또는 학술지라든지 하면 논술지 거기서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갖고 처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영업이 아닌 비대면 영업으로 소극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에서 당연히 역부족이었다. 이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세노바메이트가 SK바이오팜이 좋아진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00년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고, 그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영업사원들이 대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또는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 1분기 SK바이오팜의 미국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목표에 미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수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아직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환자 수가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소극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회사는 미국 내 백신 접종 증가로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영업과 의료진 커버리지가 확대가 돼서 매출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에서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벌이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UCB, 그 다음에 GSK 등은 밀리고, 국내 벤처사에도 일부 시장을 빼앗길 처지다 라면서 이렇게 표를 좀 보여줬네요. 이 회사는 국내 한 바이오 벤처가 세노바메이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후보 물질을 소아간질 치료제인 소아연축과 간질 중첩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간질 치료제의 일부 시장을 국내 벤처사에게 뺏기기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신약이 또 나온다?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죠.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이라든지 국내 벤처사,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회사의 그 크기를 좀 따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SK바이오팜이 그렇게 밀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반 간질 치료제인 세러마메이트를 개발을 했지만은 0.5세에서 3세 소아 환자 대상 치료제나 발작이 5분 간격으로 30분간 이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질 중첩증 치료제 개발이 벤처사에 뒤처졌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이 뇌졸중 치료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투여가 되고 적용이 되는 그 대상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팜이 후발주자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3세 이하 영유아 환자 대신에 4세에서 8세 대상으로 한 레너스 가토스 증후군 치료제인 카리스마메이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1B상에서 2상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집중력 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조울증, 뇌전증 등 뇌전증 등을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독성 물질인지 알아보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후보 물질에 아직 빈약하다는 게 일각의 지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내용을 들어보면 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가지고 임상 전임상 단계로 간다든지 임상 1상, 2상, 3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독극물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전임상 초기 임상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사는 항암 치약 개발로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뇌전증, 뇌전 이암 등을 대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전임상 독성 연구를 진행 중이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SK바이오팜이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캐나다, 남미 등 기술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과연 부정적인 내용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빅파마에 밀리고, 글쎄요, 세노마메이트의 그 연구진들에서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빈펫이라는, 이것보다는 약물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논술지라든지 학술지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효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빈펫이 점유율을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여기는. 그리고 세노마메이트 후속타가 없다? 일단은 수노시라든지 세노마메이트 거기에다가 그 카리스마메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연달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네 가지 정도, 5가지 정도를 지금 전임상 전 단계에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얘가 3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 그 3상이 추가적으로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임상 1상, 임상 2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임상 1상이 들어가는 기간이 또 1년에서 2년 정도, 임상 2상이 진행이 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인생 3상이 진행되는 기간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했으면은 4, 5년 사이에 얘네들이 임상 1상과 2상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내비친다? 글쎄요, 저는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연구하고 있거나 임상이 실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비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SK바이오팜만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다른 데도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벤처 기업이 만들었던 약품에 의해서 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승인 처방이 나오고 그 약물에 대한 효능을 비교하고 나서 세노바메이트가 밀리면은 시장이 뺏기겠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아직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니까 세노바메이트는 밀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구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한번 쭉 읽어봤더니 그냥 뭐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노바메이트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깊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겠지만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그래 SK바이오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악재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라인이죠. 그쵸? 요 라인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보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연기금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CS증권, 메릴리치 이런 쪽에서 외국인 매도 창구가 보이기는 하는데 CS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무시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랑 오늘의 음봉은 뭐 그렇게 위험한 음봉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했고 위에 저항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밀리는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여름한 계절을 부탁해라는 이벤트는 저희 VIP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예요. 1년에 36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에 120만원으로 대폭 할인을 해드렸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요게 6월 30날까지예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뭐 주말 다 빼고 오늘도 평일 다 지나갔으니까 빼면은 평일이 딱 6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빠르게 고민하시는 거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저희랑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BTV1004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인사말을 먼저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었던 내용들을 먼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친구 추가 버튼만 띵 하고 눌러주신다라고 해서 저희랑 바로 친구 추가가 돼서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이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걸어 주셔야지 저희가 새로운 회원님이구나, 친구 추가하셨구나,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